조선 후기 부흥을 이끈 영조.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가 왕위에 오른 무렵 조선은 붕당 정치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말이 안 된다니! 붕당 정치는 정치적 생각과 학문 등에 따라 신하들이 파벌을 이루어 행하던 정치를 말합니다.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며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또 동인이 북인과 남인,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어. 다양한 갈래로 나뉘었군요. 신하들은 서로 건전한 비판을 주고받으며 성숙한 정치를 하는 듯 했지만 점차 경쟁이 심해져 자기 분당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저들을 몰아냅시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붕당 간의 대립을 끝내야 했습니다. 안타깝도다. 나랏일에 힘을 모아야 할 신하들이 다투기만 하고. 그리하여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탕평 정치를 행할 것이다. 탕평책은 붕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좋은 인재라면 그자가 어느 붕당인을 뽑아서 쓸 것이다. 영조는 탕평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우기도 했죠. 이게 전하께서 세우신 탕평비로군. 편을 가르지 않고 화합하는 것이 훌륭한 선배의 마음이다 라는 뜻이 담겼어. 성균관은 인재 양성을 위한 조선 최고 학교야. 훗날 신하가 될 학생들에게 탕평 정신을 심어주려고 했군요. 탕평책과 관련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탕평채예요. 영조가 신하들과 탕평책을 논할 때 처음 등장한 음식이란 설이 있죠. 여러 재료가 어울려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신기하지 않소? 허허. 신하들이 화합하길 바라는 전하의 마음이 느껴진다. 오, 탕평체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탕평책으로 정치를 안정시킨 영조는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군포 부담으로 힘들어하옵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백성들은 매년 2필의 군포를 내야 했었어. 백성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받던 군포 2필을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세금은 다른 방도로 마련하라. 죄인에게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양반이 백성을 개인적으로 벌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양반에게 이유 없이 벌을 받는 백성이 없도록 해라. 툭하면 벌 받았는데 다행이야. 옛날엔 죄인의 몸을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등의 잔인한 형벌이 있었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때 설치했던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죠. 억울합니다. 신문고가 다시 생기니 좋구나. 또한 법률을 재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을 편찬하거나 경국대전이 나온 지 꽤 되었으니 내용을 보충해야겠어. 조선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백과사전과 비슷한 책이네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한양 중심에 있는 하천인 청계천이 흘러넘치자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사업도 벌였죠. 이제 큰 비가 와도 끄떡없겠어. 영조는 1776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어요. 이후 그의 정치는 손자인 정조의 개혁 정치로 이어졌답니다. 훗날 왕이 되거든 공정하게 신하를 이끌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라. 52년간 왕을 했다고요? 영조는 조선의 역대 왕 중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 제가 느낀 점은 탕평채라는 음식이 신하들이 화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영조는 백성을 위한 훌륭한 왕이었네요.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기며 조선의 부흥을 이끈 탕평책, 붕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 균역법,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세금제도, 군포를 1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염세, 삼박세 등으로 보충함, 법률을 재정비한 속대전, 조선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 등을 편찬함,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청계천 정비 사업을 펼침.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